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여기서 몇 번 뵀었죠.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적절한 시점에 모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네. 법원의 증원 집행정지 판결이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요. 네네. 굉장히 어떤 지금 현 사태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예상되고 있고요. 이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올해 의대 증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 그렇지 않을지 정해진다고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제 5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 말까지 늦어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이 예. 공고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판결이 각하가 되면은 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작년도 예. 작년도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너무나 지금 엉망으로 엉켜 있기 때문에 네. 대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나가기 시작해야 되나요? 그게 제가 사실은 예. 지난달에도 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2,000명씩 원래는 원안이 7년, 8년 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지나치다. 예. 그래서 500명 내지 1,000명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쭉 가는 것이 돼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의정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측이 이제 극단적으로 계속 이제 의사들 쪽에서는 0명이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강행한다. 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고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일 모레 어떤 집행정지 결정을 봐야겠지만 네네. 2,000명을 툭 던진 것도 선거 앞두고요. 그것도 네. 굉장히 어떤 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단체도 지금 한 발도 안 물러서겠다. 무조건 원점 제로 아니면 꼼짝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화를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은. 당장은 사실 저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법이 없고요. 예. 내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0명이냐 지금 1,500명으로 지금 이제 예. 일단 내년도 정원은 정해졌잖아요. 약 1,500명입니다. 예. 그래서 0명이나 1,500명을 지금 법원이 결정하는 상황까지 그냥 온 거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근데 내일 모레까지는요. 정책학과 교수로서요. 네. 이게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법원은요. 예. 이번에 판결하는 거는요. 증원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가 예.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법원은 이제 2,000명이냐 아니냐를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요. 제가 예. 이번에 법원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학적 근거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 KDI 서울대 보사연의 이 3대 보고서가 미래 의사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딱 집어서 10년 뒤에 15,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레인지로 이때 보통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진료는 3분 진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 이제 의료 기술의 변화, 예를 들어 AI 의사 같은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우리들의 노인의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연령별 건강 상태가 그대로 될 것이다. 노인들이 아직 예. 점점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다 더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마치 제가 조금 과장을 네. 더하면요, 코스피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예. 거냐라고 예측을 하면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가져온들 이제 보건경제학자인 저로서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만 하는 것이지 예. 이게 법원이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정의 가정을 거친 거라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경제학자도 하기 힘들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근데 법원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고요. 예. 저는 법원은 딱 증언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만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증언 추진 과정이 적법했냐를 판단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적법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학적 근거가 그러니까 부족해도 이제 그렇죠? 네네 부족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인생의 우리 정책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돌아가세요. 네네. 법원 판결이 나와서 적법하다고 나올 경우랑 적법하지 않다고 나올 경우랑 네.
예, 이게 워낙 가정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되면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나요? 인용이 되거나 예, 아니면 각하가 되는 예. 경우에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예. 이거 스탑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만약에 나오면요, 정부는 뭐 당연히 상고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원안 판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뭐 정부가 이걸 포기하겠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파업한 전공의들은 돌아올까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을 예. 않은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각하가 돼서 내년도 1,500명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해도 안 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갈등이 결국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판결이 나와도 예. 계속될 예. 것이고, 결국은 양쪽이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생들 의사단체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의사시죠? 네, 의사죠. 예. 네.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의사 집단에 따라서 어떤 의사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게 개원이냐, 사실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냐, 뭐 네. 아니면 뭐 전공이냐, 뭐 이런 에 따라 완전히 다르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의사 집단 쪽에서 단체 쪽에서 대표 기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를 위한? 또 이제 그게 쉽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의협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의사협회가 원칙적으로는 가장 이제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현 이제 의협회장이 0명이다. 예. 이러면 이게 협의가 되냐는 거죠. 예. 안 되죠. 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받겠냐는 거죠. 안 받을 거고요. 예. 뭐 1,500명 계속 2,000명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또 이쪽에서도 안 받을 거고. 예. 그래서 참 풀기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정치권이 나서야 되나요? 뭐 결국은?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거고요. 예. 대타협의 시나리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럼 전공의들의 대표, 네. 의사협회, 그러니까 네. 개원이들의 대표, 네. 교수들의 대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좀 합의점을 못 찾나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 양쪽이 더 정부나 의사 단체나 이렇게 양쪽이 더 막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환자들은 막 미칠라 그러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미칠라 그러고 네. 뭐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될 환자들이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진짜 입장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요. 제가 오늘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취재차 좀 병원장님들을 좀 만나뵀습니다. 예. 우리나라 빅5 병원 중에 한 군데 병원장님을 만나는데 약간 벼락 맞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딱 빠지면서 그 한 달에 수백억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희의료원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고 예. 이 큰 병원이라고 예외가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초대형 상급 종합병원이죠. 네. 가장 위중한 분들을 치료하는 그렇죠. 이 병원이 예. 모든 병원을 다 파산 위기로 예.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서요. 이거는 정말 뭐 의사들 보고 야 너네 뭐 알아서 협의해. 뭐 예.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무책임한 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다 입장이 다른데 네. 결국은 정치권이 예.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되죠. 이해 조정을 해야 하는 게 또 정치의 일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거 참 답답합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이게 더 큰 문제가 이게 있어가지고 네네. 내일 모레 일단 근데 집행정지가 인용되건 각하되건 네.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어떤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 문제가 사실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가려져 있는 게 있던 게 뭐였나요? 저는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이 실손보험이 정말 큰 문제인 게 예. 이것 때문에 필수 의료 부분이 부족해진 사태의 주범이고요. 예. 우리나라 의료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저는 예.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손보험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고요. 예. 벌써 20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지금 뭐 4천만 개의 컨트랙트가 있으니까 뭐 거의 전 국민의 절반 넘게가 이제 절반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실손보험이
과별로 적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과가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과는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 이런 데는 실손보험, 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벌고요. 그렇죠. 예. 필수 의료 분야는 내외 산소 이 예. 부분은 이제 실손보험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의사들의 수입이요. 저쪽은 인기과는 확 올라가서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예. 소아과는요 오히려 줄었어요 10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웬만한 의사들이 자꾸만 나 소아과지만 나 실손보험이 되는 쪽으로 가거나 예. 아니면 뭐 미용으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이 필수 의료의 부족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나요? 실손보험 문제는. 실손보험이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실손보험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실손보험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을 건강하게 했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별로 안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그거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데 실손보험으로 드는 돈이요. 예. 1년에 19조 원입니다. 지금 예. 찾아보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100조 원 좀 덜 쓰거든요. 의료비 전체를 100조 예. 원보다 조금 적게 쓰는데 실손보험이 벌써 15% 20%를 더 아, 추가로 예. 쓰게 만듭니다. 예.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연구조차가 없기 예. 때문에요. 만약에 이거부터 연구를 해야 예. 되고요. 이게 뭐 큰 혜택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과감히 없애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손보험을요? 네, 실손보험 없애도 앞으로. 네. 예. 앞으로 이제 지금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예. 뭐 없애는 것까지는 너무 과격하다라고 생각된다면요. 실손보험이 지금 이제 자기 부담률이 한 이제 20% 내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나 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하고 나면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실손보험이 이제 한 7, 80%를 커버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내는데 그 자기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대폭 늘려야 되죠. 예. 그 자기 부담금이 이제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필수 의료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물론 교수님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니까 어느 네네. 정도는 네네. 그 증원된 인력들이 필수 의료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역시? 수가 문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실손보험이 저는 이제 사라지면은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사라진다고 예. 예를 들어 가정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쪽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 또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예. 네. 예, 수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수가요. 네, 예. 수가 조정도 해야 되는데요. 예.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재밌는 거 이번 사태 때문에요. 또 숨겨져 있던 의료 전달 체계가요. 예. 은근히 정상화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만 사실은 최상급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누구든지 다 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이제 그냥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제 병의원으로 많이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환자들의 분포는 지금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수가를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은 그쪽 이제 완전히 최상급 지금 망하게 생긴 예. 최상급 종합병원의 수가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모든 이 문제에 결국은 언더라잉하게 있는 것은 예.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수가 문제를 또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그 실손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뭐 그거는 뭐 예. 가긴 가지만요. 예. 거기서 이제 필수 의료에서 비보험을 많이 만들어내면 가능한데 이제 예.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지금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 문제인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그럼요. 예. 네. 뭐 돈 문제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 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네. 너무 많이 버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쪽을 쳐다보니까 적당히 벌고 있는 의사들도 더 높은 데를 보니까 지금 수긍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과는 뭐 한 6억 평균 얼마를 번다는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어저께 나온 결과이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많이 버는 쪽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때문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 안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든 안과 의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이겠죠. 일부 이제 나쁜 의사들이 예. 브로커를 고용해서요. 이제 브로커가 근데 누구냐면요. 실손보험 판매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실손보험이 있는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예. 원래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 한 2-30만 원이면 되는데요.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수술을 막 예. 해요.
해요. 그런 다음에 실손보험으로 그거를 막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작태라고 할 수 예. 있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적절하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 지나친 격차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큰 격차가 있고 또 평균적인 의사와 그거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이제 과학기술계의 연봉 차이가 거의 한 평균적으로 2-3배 이상 난단 말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거의 2배 정도 나고요. 우리나라의 이 임금 내진 자산의 격차가 지난 20년간 점점점 커진 형태로 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거기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 격차 때문에 상당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